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OX 문장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죠. 이미 수업 때 언급을 했지만 복합 개념 네 글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은 형태가 보인다는 관점에서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경제 기술적 측면이 유형적 되어 있습니다.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만 해당이 되고요. 경제와 법률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협의. 일단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 말 나오면 결국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임을 알아야 되겠고요. 협의,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결국 민법상 부동산이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 문장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3번 지문을 보면 맹지가 나왔죠. 자, 맹지라고 하는 건 앞 못 볼 맹을 씁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랬나요?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어떤 면도 공도 길과 도로와 연결된 면,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요.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죠. 따라서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 즉 도로와 길에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제한을 받는다. 건축법상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을 바꾸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우리가 후보지 그러면 임농택, 자, 임지, 농지, 택지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말하고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그렇죠. 이 부동산의 특성이 뭡니까?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바로 부동성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맛동산처럼 이동이 가능한 동산이었다면 A 동네에서 맛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다른 동네로부터 A 동네로 맛동산이 이동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은 부동성과 관계가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6번을 보면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하므로 유량 개념이며 사전적 개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일단 일정 기간, 기간자가 나오면 플로우, 유량 개념인 거 알아두셔야 될 거고 또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 산 것이 아니죠. 이미 구입하거나 소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구매하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유효수요란 구매 의사는 물론이고 사고 싶은 마음은 물론이고 살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지불 능력까지 갖추고 있을 때 유효수요다. 옳은 지문이죠. 8번.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을 향하여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하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9번 수요 법칙이란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값이 비싸지면 덜 사게 되고 값이 싸지면 더 사게 되므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공급 법칙은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 맞아요. 왜? 공급은 파는 쪽이죠. 그럼 파는 쪽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지니까
더 팔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원리가 공급 법칙이다. 맞죠? 자, 10번.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화하는 경우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잠깐 끊을게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해당 재화 가격 변화 이외 요인, 즉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하면 원인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 물건 값 변화가 원인이면 양자 붙이고 그 물건 값 아닌 게 원인이 된다면 양자를 뺀다. 요 하나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 차이는 아주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